기준 범주 로짓 모형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선행 강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형의 적합도 검정입니다. 우선 두 개의 모형을 적합하여 비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형은 앞에서 적합한 악어의 몸 길이를 설명 변수로 사용한 모형으로 fit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fit0로 저장하는 모형은 설명 변수 없는 null 모형이 되겠습니다. deviance를 구하는 방법은 셋째 줄에 나와 있듯이 deviance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그 내용은 saturated 모델의 로그 가능도 값에서 현재 적합한 모형의 로그 가능도 값을 뺀 후에 2를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VGAM 패키지에서는 로그비 검정을 수행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LRTest 함수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싶은 두 개의 모형을 입력합니다. 이때에 큰 모형이 작은 모형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네스티드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두 모형의 자유도의 차이가 df로 나타나 있는데 이 값이 2인 이유는 x에 대한 회귀계수 베타가 두 개의 추정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x 변수가 없는 fit0의 경우에는 적합할 회귀계수가 이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likelihood ratio test 또는 가능도비 검정의 p-value를 보면 그 값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가능도비 검정에서 귀무가설에는 작은 모형, 대립가설에는 작은 모형을 포함하고 있는 큰 모형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모형은 fit0를 말하며 큰 모형은 악어의 몸 길이인 x가 사용된 모형인 fit을 의미합니다. 가능도비 검정을 통하여 fit0 모형이 기각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아웃풋들을 설명하자면 우선 맨 왼쪽 열에 있는 df, 즉 자유도를 보면 114와 116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59마리 악어를 분석한 데이터인데 자유도가 그보다 훨씬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기준 범주와 비교되는 카테고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의 모형이 적합되기 때문에 마치 데이터를 두 번 사용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 데이터가 59 곱하기 2인 118개의 자유도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델 1의 경우에는 추정하는 모수가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의 4개가 되므로 118에서 4를 빼서 114가 되고 모델 2의 경우에는 알파1, 알파2만 있으므로 2를 빼서 자유도가 116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비언스와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관계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츄레이티드 모형에서 구한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값이 사실 0이 됩니다. 따라서 fit0의 디비언스는 이 모델의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모델 2에서 로그 라이클리후드인 마이너스 57.571 값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위에 fit0의 디비언스 값인 115.14가 되는 것입니다. 추정된 회귀 계수들을 이용하여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은 제2번째 범주가 선택될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자에는 제2번째 회귀 계수들만 이용하여 계산이 되어 있고 분모에는 기준 범주 C번째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주들의 회귀 계수를 이용합니다. 기준 범주와 비교하기 때문에 첨자 J는 앞에 강의 자료를 보면 항상 C-1까지만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수식에 보이는 것과 같이 C번째 모수들은 모두 0이라는 제약 조건을 갖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악어 데이터에서 추정된 회귀 계수들을 이용하여 피쉬나 무척추동물 그리고 그 외의 기타 음식물을 주식으로 먹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적합된 모형을 fitted 함수에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범주에 대해 적합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악어의 몸 길이가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피쉬의 경우를 보면
점점 추정된 확률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무척추 동물의 경우에는 악어의 크기가 커질수록, 즉 데이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를 주식으로 삼을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other의 경우에는 악어의 크기가 커질수록 선택될 확률이 아주 천천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추정된 확률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어의 몸 길이의 변화에 따른 주된 먹이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이 악어의 몸 길이가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때 추정된 범주들의 확률의 합은 1이므로 모든 곡선들이 증가할 수는 없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연속형인 악어의 몸 길이를 범주형으로 요약하여 데이터를 정리한다면 X 변수도 범주형이고 Y 변수도 범주형인 데이터가 되어 하나의 테이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이루어진 자료라면 여기서 이를 그룹화된 데이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적합도 검정이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각 셀에 위치하는 관측 빈도와 적합된 모델에서 나온 적합 빈도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식입니다. 연속형의 X 변수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계산이나 관측 빈도와 예측 빈도를 활용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observed로 표현된 관측 빈도와 fitted로 표현된 적합 빈도의 차이가 작다면 그 비율이 1에 가깝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그 1은 0이므로 대부분의 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체 검정 통계량인 G² 값이 작은 값을 갖게 되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귀무가설은 잔차의 디비언스를 계산한 모형입니다. 현재 적합한 모형이 관측 빈도를 잘 설명하는 경우에는 관측치와 즉 observed와 모델의 적합치인 fitted가 서로 비슷하여 G² 값이 작게 되고 모형은 기각당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관측 빈도와 모델에서 구한 적합 빈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의 값이 커지게 되어 현재의 적합한 모형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X 변수가 범주로만 이루어진 예제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사후 세계를 믿는가에 대한 반응 변수를 성별과 인종의 두 가지 변수로 설명을 시도한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후의 삶에 대한 믿음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입니다. 설명 변수들은 모두 두 가지의 범주로 이루어진 범주형 변수입니다. 사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 즉 no를 기준 범주로 가정한 모형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J가 1인 경우는 yes의 범주이며 J가 2인 경우는 undecided의 경우입니다. 이 두 개의 범주가 각각 no라고 대답한 기준 범주와 비교하여 그때의 성별과 인종의 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성별인 젠더와 인종인 레이스의 효과를 구별하기 위해서 회귀 개수 위에 G, R의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모델에서 우리가 추정해야 할 모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모델당 알파 하나, 베타가 두 개로 총 3개의 모수를 추정해야 하고 우리는 2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으므로 총 6개의 모수를 추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역시 저자의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텍스트 파일을 읽을 때 사용하는 read.table 함수를 이용하는데 우선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웹 데이터의 첫 줄에 변수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수명이 첫 줄에 있는 경우 옵션에서 보듯이 header equal true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만일 변수명이 첫 줄에 없다면 false를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4개의 행에 요약이 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나타나 있는 숫자들은 모두 그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 합하면
원래 데이터는 991명의 응답자로부터 도출된 데이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어 데이터와는 다른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음을 우선 인식해야 합니다. 앞의 악어 데이터는 악어 숫자인 59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VGLN 함수 안에 목적 변수인 y를 입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데이터는 세 가지 반응 변수가 요약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 개의 열을 묶어주는 cbind 함수를 이용해서 물결 표시 왼쪽에 한꺼번에 입력을 해줍니다. 이때 맨 마지막 열에 위치하고 있는 no가 기준 범주로 인식이 됩니다. 악어 데이터에서와 같이 한 열에 목적 변수가 모두 들어있는 경우는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가장 나중에 오는 범주가 기준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cbind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열의 범주가 기준 범주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벳 순서로 기준을 정하자면 yes가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cbind를 이용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열인 no가 기준이 됩니다. 설명 변수인 젠더와 레이스는 데이터가 문자로 입력이 되어 캐릭터로 인식이 됩니다. 만일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팩터 함수를 이용하여 숫자가 아닌 더미 변수로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패밀리는 멀티노미알로 지정하여 기준 범주 로짓 모형을 적합하라는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도의 관점에서 현재 데이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적합이 완료되고 나면 각 행마다 yes, undecided 또는 no인 확률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때 확률의 합이 각 행마다 모두 1이므로 제약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에는 12개의 숫자들이 보이지만 각 행마다 하나씩의 제약 조건인 모두 4개의 제약이 있어서 R에서는 8개의 자유도가 있는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표본의 수는 991인데 이렇게 요약이 된 자료의 경우에는 모형의 적합 후에 아웃풋에 나오는 자유도에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서머리 함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y절편 2개와 각각 설명 변수들마다 2개씩의 모수가 추정되어 총 6개의 모수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현재 데이터는 991명에서 온 데이터인데 4줄로 요약하다 보니 R에서 자유도를 8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개의 자유도에서 6개의 모수를 추정했으므로 출력된 결과를 보면 자유도가 2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모형과 비교할 경우에는 이 자유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모형 자체만 볼 때에는 이 자유도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회귀 개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젠더와 레이스 변수를 보면 젠더 뒤에는 male, 레이스 뒤에는 white가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젠더의 경우는 여성인 female이 베이스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레이스의 경우에는 black이 베이스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female의 F가 M보다 알파벳 순서가 먼저이고 또한 블랙의 B 또한 화이트의 W보다 선행하므로 베이스 그룹으로 잡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데이터의 첫 소개 페이지에서처럼 메일이 0으로 피메일은 1로 코딩이 되어 있었더라면 남자 그룹이 베이스 그룹으로 설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의 경우에는 더 작은 값을 디폴트로 베이스라인 그룹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을 잘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그룹을 베이스 그룹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의미한 변수가 젠더의 첫 번째 개수이므로 마이너스 0.4186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1은 처음 나온 yes 그룹과의 비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 범주가 no이므로 사후의 삶을 믿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사후의 삶을 믿는 os는 여자에 비하여 남자인 경우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4186인 0.658만큼 곱하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0.658만큼 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약 34.2% 감소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또 다른 변수인 레이스는 고정시켰다는 말을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어의 경우에는 몸 길이가 연속형의 설명 변수였기 때문에 한 단위 증가할 때 오즈가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였으나 이 데이터에서는 설명 변수도 범주형이므로 선형회귀 모형에서 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해석하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성별에 대한 유의 확률이 작아서 중요한 변수로 여겨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성별을 제거하고 인종만 넣은 모형과 앞에서 고려한 성별과 인종이 모두 들어간 모형을 가능도비 검정을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1의 경우에는 두 변수를 모두 고려한 모형이며 모델 2는 인종만 고려한 모형입니다.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하기 위해 작은 모형은 모델 2가 귀무가설에 해당하고 모델 1은 대립가설에 해당합니다. 결과를 보면 유의 수준 0.05 하에서 유의 확률이 작아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은 고려한 모형에 비교하면 선택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성별이라는 변수가 사후 삶의 믿음이라는 반응 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fitted 함수를 써서 반응 변수에 대한 적합 확률을 각각의 범주에 대해 요약한 결과입니다. 우선 남녀를 비교해 보면 사후의 삶에 대해서 yes라고 응답한 비율이 백인, 흑인 모두 남자는 70% 미만이지만 여자의 경우는 다 7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이 7에서 8% 정도 더 믿는 것으로 추정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보이는 적합 확률에 전체 사람 수인 991명을 곱하면 모델에서 구한 적합 빈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적합 빈도와 원래 데이터인 관측 빈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해 적합도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12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명 변수가 모두 범주형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강의를 통해 반응 변수가 순서가 없고 또 3개 이상인 범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용하는 기준 범주 로짓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